32페이지 펴봅시다. 자, 볼까요?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했던 그 세 번째 2차 방정식 세 번째 동그라미가 뭐였었는지 기억나시나? 세 번째가 뭐였냐면은 2차 방정식 만들기였어. 물론 근과 계절 관계라는 애가 하나 있긴 했는데 그거는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해도 몰라도 사실 중3 과정에서는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하지만 얘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2차 방정식 만들기는. 그때 이제 예로 어떤 걸 들었었냐면 아까 그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은 0이라는 식 있지. 이 식의 x의 해를 구하라고 했을 때는 학생들이 해를 아주 잘 구해요. 그런데 반대로 x의 해가 마이너스 1랑 마이너스 3입니다. 요걸 가지고 이것들을 해로 갖는 2차 방정식을 만들어 보세요 라고 말하면 아이들이 못 구합니다. 요령을 몰라서 그런 거지. 자, 얘를 인수분해 해보면은 x 플러스 2와 x 플러스 3은 0으로 분해가 되죠. 이 식은 x 마이너스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애들이 x의 해라는 걸 알 수 있어. 반대로 이렇게 푸는 겁니다. 얘를 2차 방정식으로 만들려면 x 마이너스 이 자리에다가 바로 이 x의 헤드를 집어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든 거예요. 끝입니다, 이게. 자, 이제 한 가지 유의할 점이 뭐였냐면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의 정답이 아까 마이너스 2와 3이었잖아. 근데 내가 전체 식에다가 2를 곱해도 정답은 똑같아. 3을 곱해도 정답은 똑같아. 그러니까 앞에 있는 애가 2냐 3이냐 1이냐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야. 답은 똑같으니까.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3을 답으로 갖는 애는 여기가 1이었을까 2였을까 3이었을까 우리가 이건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제일 앞에 있는 숫자는 미지수로 남겨놔야 돼요. 그래서 요것만 조심해주면 되겠습니다. 2차 방정식에 대한 내용은 이제 다 설명한 겁니다. 자, 171번부터 볼까? 자, 171번에 보면은 근이 마이너스 2와 3인 애가 주어져 있습니다. 171번에 1번 x는 마이너스 2와 3. 자, 그럼 이것들을 그 해로 가는 2차식은 x 마이너스는 0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2랑 3을 집어넣은 값이 되겠죠. 하지만 물론 이번에도 제 앞에 여기는 얼마가 들어가는지 현재까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식의 정답은 a의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은 0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구하느냐? 문제에서 보통 알려줘. 자, 보면은 x제곱의 개수가 1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얘가 1인 거야. 안 쓰면 돼요. 그래서 1번 문제는 정답이 얘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문제 171번 제일 윗줄을 읽어보면은 2차 방정식을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인 걸로 나타내시오 라고 했지. 요거를 다 풀어달라는 얘기야. 다 풀어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3번 해보자. 중근이 4다. 4번 해볼게. 4번. 171번에 4번. 여기 보면 중근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했어. 여러분, 중근이라는 말은 완전 제곱식의 다른 표현이라고 했었어. 자, 그러니까 얘는 x 마이너스 3분의 1 이것의 제곱을 말하는 거야. 이게 중근에 대한 식이겠지. 마찬가지로 여기 앞에 누가 들어가는지 모르니까 잠깐 a라고 해놓자. 자, 문제를 계속 읽어볼게요. x제곱의 개수가 9인 2차 방정식이라 했어. 그럼 여기가 알고 보니까 9였던 거야. 그래서 이 식을 제대로 풀어주면
9 곱하기 x 플러스 3분의 1의 제곱은 0이 되겠습니다. 알죠? 전개할 때 완전 제곱식을 먼저 전개하고 9를 곱해도 되고 9를 안으로 밀어 넣어줘도 돼. 근데 이제 9를 넣는 거랑 관련해서 혹시나 해서 이제 부가적인 설명을 해보자면은 x 플러스 3분의 1이 이렇게 두 번 곱해진 거지. 그러니까 9가 들어갈 때 여기에 3을 주고 여기에다가 3을 줬다 생각해도 돼. 그래서 이 식을 3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바꿔도 됩니다. 9를 여기 하나씩 나눠줘가지고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이거 전개도 돼. 아니면 이거 전개한 다음에 곱하기 9해도 되고. 얘가 이제 2차 방정식을 직접 만드는 문제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방법을 활용해서 여러분이 이제 구해줄 수 있는 건 34페이지에 190번부터 시작되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197번만 한번 봐볼까? 197번. 여러분, 이 잘못 보고 푼 문제. 아, 이게 그 끝까지 이제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중학교 1학년 때도 2학년 때도 그리고 3학년 때도 잘못 보고 푼 문제가 나오고 있어. 얘들아, 그 잘못 보고 푼 문제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잘못 본 거에 맞추면 안 돼. 잘 본 거에 맞춰줘야 돼. 아, 이것도 써야 되는데 또 까먹었네. 아이템을 맨날 까먹어.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이거 안 끼면 안 들린다더라고 영상에서. 잘못 보고 푼 문제는 잘못 보는 거에 초점 맞추면 안 됩니다. 잘 보는 거에 초점 맞춰야 돼. 문제를 읽어볼게요. 민구라는 애는 x의 개수를 잘못 봤대. 그래서 정답이 1하고 8이 나왔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x의 해를 1과 8로 갖는 2차식을 먼저 만들어줘야 돼. 자, 만들어볼까? 1과 8을 해로 갖는 2차 방정식. 자, x-1 곱하기 x-8은 0이겠지. 자, 그럼 그 전개를 해보세요.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8이 나올 거야. 자, 그런데 그 식에서 x를 잘못 봤대. 그렇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9는 틀린 답이었다는 얘기야. 그럼 누굴 제대로 본 걸까? 상수항. 상수항을 제대로 본 거겠지. 그래서 플러스 8이 올바른 정답인 거야. 챙겨야지, 플러스 8을. 두 번째, 은유라는 애는 상수항을 잘못 봐가지고 x는 마이너스 2, x는 8, 얘를 해로 가졌대. 자, 그럼 이거 두 개를 해로 갖는 2차식을 만들어 봅시다. x 플러스 2 곱하기 x 빼기 8은 0이 되겠네. 전개를 해보면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16은 0이 나옵니다. 자, 이 식은 상수항을 잘못 봤어. 상수항을.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16을 잘못 본 거지. 그럼 제대로 봤다는 건 뭐야? 마이너스 6. x의 개수인 마이너스 6은 제대로 본 거겠지. 자, 그래서 마이너스 6x를 챙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차 방정식 수업의 마지막 부분인 32페이지 개수가 유리수인 2차 방정식의 근 봅시다. 되게 쉬워요, 이거. 자, 뭐냐면 2차 방정식의 그 근을 담당하는 이 근의 공식을 한번 다시 써볼까?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거든. 오케이? 자, 그럼 얘들아, 우리가 이 식을 이렇게 보통 하나로 묶어서 쓰는데 내가 플러스 따로 마이너스 따로 그리고 그 2a분의 b하고 2a분의 루트 이거를 다 그냥 분리해서 한번 써볼게. 자,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2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겠지. 그리고 또 누구?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돼. 맞지? 내가 근데 이걸 귀찮게 왜 다 썼냐면은 이 두 개의 식이
2차 방정식의 근이거든. 근. 그치? 근데 근들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요거랑 요거 앞에 거 똑같고 그 다음에 뒤에 거가 똑같아. 뭐만 다르고 가운데 부호만 다르고. 오케이? 이해돼요? 그러니까 근의 형태를 표현을 해보면은 a 더하기 루트 b a 마이너스 루트 b의 형태인 거야. 여러분 이걸 수학에서 뭐라 부른다 했었어? 켤레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켤레 모양인 x의 정답이라고 해서 켤레근이라고 불러. 본격적으로 그 고등학교 때 특히 이렇게 부르게 될 겁니다. 근데 뭐 켤레근 이딴 건 여러분들은 중요하지 않지.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가 중요하잖아. 어떻게 나오냐면은 172번처럼 나옵니다. 근데 얘들아 그 우리한테 A도 안 알려주고 B도 안 알려주고 C도 안 알려준 상태에서 근을 구하래. 사실상 불가능해요 여러분. A, B, C를 모르는데 X의 정답을 구한다는 건 불가능하거든. 근데 1번에 보니까 그 두 개의 근 중에 하나가 1 더하기 루트 3이라고 돼 있어. 나머지는 누굴까? A, B, C를 모르는데 구할 수 있어요. 하나가 이렇게 1 더하기 루트 3이었으면 나머지 하나는 1 마이너스 루트 3이었겠지. 그래서 하나만 알려줘도 나머지 하나는 자동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2번 보자. 5 마이너스 루트 7 이거의 다른 거는 5 플러스 루트 7이겠지.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에 내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에 켤레근을 구하랬어. 아니 다른 한 근을 구하라고 했어. 그럼 누구를 정답으로 써야 될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를 써야 되겠지. 오케이? 자 루트 2 플러스 1에 나머지 한 근을 구하라고 했어. 그럼 누구를 써야 될까? 루트 2 마이너스 1이라고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켤레근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가운데 있는 부호를 바꿔주는 게 켤레근이 아니야. 어떻게 보니까 운 좋게도 가운데 부호가 계속 바뀌어서 가운데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루트 앞에 있는 부호가 바뀌는 거야. 오케이? 루트 앞에 있는 부호가 바뀌는 거야. 봐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앞에 있는 부호가 바뀌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루트 2 플러스 1의 켤레근은 나머지 한 근은 루트 2 마이너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요거 조심하세요. 요거 루트가 앞에 있을 때도 가끔 있어. 자 그러면은 1이라는 숫자가 나왔다. 그리고 나머지 한 근을 구하래. 그럼 누가 정답이 될까? 1의 나머지 한 근. 이때는 여러분 정답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무조건 이 켤레 관계, 부호가 반대되는 정답의 관계는 루트가 살아있어야 돼. 그러니까 정답이 1이라는 얘기는 루트가 죽었다는 얘기야. 없어졌다는 얘기야. 이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1이 한 근일 때 나머지 하나를 구하세요 라고 말하면 그때는 근의 공식으로 구하는 문제가 아니란 얘기야. 지금 요 문제가 아니야. 반드시 루트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 나중에 이제 문제 나왔을 때 보도록 하고요. 자 198번부터 201번을 보자. 내가 솔직히 이 문제들 다 3초 컷이야. 3초 컷이야. 루트 앞에 있는 부호만 마이너스로 바꿔주면 돼. 너무 빨리빨리 풀다가 199번 같은 문제 루트 3 더하기 2 이걸로 바꾸지 말고 그것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201번하고 206번만 잠깐 볼까? 201번하고 206번. 얘들아 이거 근을 구하라고 할 때 물론 분모인을 바로 마이너스로 바꿔도 되긴 한데 웬만하면은 좀 유리화를 시켜놓고 나서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루트 앞에 부호를 바꿔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이 꼭 유리화를 한 후에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가 2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 내용이 정말 많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얼마 안 걸렸지. 자
오늘은 렉처 19번 2차 방정식의 활용 부분을 보겠습니다. 얘들아, 활용은 내가 다 볼 건 아니에요. 모든 문제를 다 보지는 않을 거고, 활용 문제를 풀 때 여러분이 좀 이렇게 취해야 되는 어떤 행동들, 밑작업들, 그런 게 뭔지 중점적으로 좀 설명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의 활용은 아이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1차 방정식의 활용 다음으로는 연립방정식의 활용이 어렵고 연립방정식의 활용 다음으로는 2차 방정식의 활용이 어렵다라고 생각하거든. 그렇지도 않아. 활용은 다 어려워. 뭐 순서가 없어. 걔네들은 1차도 어렵고 2차도 어렵고 함수도 어렵고 2차 함수도 어렵고 다 힘들어. 자, 근데 이제 활용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다 똑같아. 뭐냐면 첫 번째, 가장 아이들이 활용을 못하는 이유 1번이 식을 못 만들어서 그래. 얘가 제일 커. 두 번째가 뭐냐면 마찬가지로 식을 만들지 못해서. 세 번째도 식을 만들지 못해서야. 장난이고, 식을 만들지 못한다가 가장 큰 이유인데 사실 이게 이유가 있어. 식을 만들지 못하는 이유가. 그게 뭐냐면 미지수를 잘못 잡아서 그래. 미지수 선정부터 에러가 생겨서 그래. x를 잘못 잡았다는 얘기지. 내가 이 책 봐주는데 하나 마음에 안 드는 게 활용 문제에서 누구를 x로 잡아야 될지 다 알려주거든. 뒤에 문제를 보면은 별로 안 좋아해. 원래 그거를 아이들한테 직접 선정하도록 시켜야 돼. 근데 나와 있긴 하니까 참조는 합시다. 자, 그래서 미지수 선정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식을 만들어야 하거든. 근데 식을 만들고 나잖아? 식을 만들었어. 식을 만든 미지수 선정도 하고.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취해야 되는 두 번째 작업이 뭐냐면 2차 방정식 식을 풀어야 되거든. 근데 내가 난이도를 별로 좀 선정을 해보면은 미지수 선정하는 건 난이도가 별 2개고 얘는 난이도가 5개고 식을 푸는 건 난이도가 별 어떻게 그리냐 얘들아. 별 하도 오랜만에 그려가지고 별 반 개야. 진짜 그 정도야. 식을 만들어 놓고 나면 식을 못 풀잖아? 그럼 그 학생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냐면 이 식을 풀 때 10문제 중에 9문제는 X자로 풀리는 아주 간단한 형태일 거고 간혹 가다가 근해 공식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인 식을 푸는 문제만 나올 거야. 그러니까 식 만드는 것만 하면 여러분 다 해결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 문제를 이제 하나씩 좀 알아봅시다. 38페이지로 넘어가서 여기는 뭐 수업이 필요 없어. 바로 문제를 봐야 돼요. 209번, 210번, 211, 212, 213, 214 요 6문제 있잖아. 얘네들은 진짜 문제가 너무 착한 거야. 너무 착해요. 왜 너무 착하냐? 209번 문제부터 볼게요. n각형의 대각선 총 개수를 2분의 n 곱하기 n-3이라 한다. 알려줬잖아. 식이 뭔지를 알려줬다니까 우리 보고. 야, 그럼 착한 거 아니야? 보통은 이제 악마 같은 선생님들은 n각형의 대각선 총 개수는 물어보다. 대각선 개수가 20개면은 대각선 몇 각형이냐라고 물어볼 거야. 그럼 우리가 이 공식을 기억하고 있었던 얘기거든. 쉽지 않죠. 두 번째 거 1부터 n까지 합을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 한다. 이것도 알려줬잖아. 그 다음 n명 중 대표 2명을 뽑는 경우에서는 2분의 n 곱하기 n-1이다. 이것도 알려줬잖아. 그러니까 식을 다 알려준 경우는 문제가 너무너무 착한 거예요. 자, 근데 얘들아, 충격적인 건 지금 이 세 가지 문제 있지. 만약에 이 세 가지 문제에서 식을 지우고 나서 우리 보고 풀라고 했잖아? 그게 3학년 수학이 될 수 있을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학교 시험에서 만약에 식을 안 주고 우리 보고 풀라고 주잖아? 아무도 따질 수 없어요. 아무도. 왜냐하면 이 대각선 총개수는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그리고 자연수 총합은 식은 나중에 배우긴 하지만 이 원리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여러분들한테 나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사실. 자, 그리고 대표를 뽑는 경우의 수. 이거는 여러분이 2학년 2학기 확률에서 배웠던 거야. 경우의 수에서. 그러니까 다 앞에서 배웠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따질 수가 없어. 아, 이거 우리 3학년 때 안 가르쳤잖아요 라고 한대. 기본 지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수학이 그래서 열받지. 옛날에 배웠는데 그걸 올해 다시 물어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끔 그 2차 방정식 활용 문제 풀다가 요런 공식들 몇 개 나오지. 그럼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2분의 n 곱하기 n-3의 총개수인데 그 총개수가 20이라고 했으니까 209번은 식이 이렇게 되는 거지. 문제가 만들어져 있으니 우리한테 얘까지 준 거야. 209번부터 14번까지는 여기까지 만들어 놓고 우리 보고 막타만 치라고 한 거야. 자, 2분의 n 곱하기 n-3인 대각선 총개수 공식인데 그게 20이 돼야 한대. 이거의 n 값을 구하라고 한 거거든. 근데 여러분 이걸 내가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도 푼다고 했잖아. 똑같이 나오거든. 1학년 2학기도. 걔네들은 이거 어떻게 풀었게? n에다가 숫자를 하나씩 집어넣었어. 중학교 1학년 애들은. n에다가 1도 넣고 2도 넣고 3도 넣고 4도 넣어가지고 누가 들어가야 정답이 20이 나오는지 그걸 찾았단 말이야. 자, 근데 우리는 2차 방정식을 배웠으니까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이 식을 2차 방정식의 형태로 바꿔줘야 돼. 양변에 2를 곱해서 n 곱하기 n-3이 40이다로 만들어 놓고 얘를 전개한 다음에 40을 왼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40은 0이 되죠. 그리고 나서 아까 내가 얘기했던 대로 x자식으로 n의 값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5, 8에 40 여기가 마이너스 위에가 플러스네. 그래서 n의 답이 마이너스 5랑 플러스 8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n의 값이 마이너스 5일 일은 없지. 마이너스 오각형이라는 건 없으니까. 그래서 정답이 팔각형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식이 주어져 있는 경우는 우리가 너무나 깔끔하게 문제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두 번째 유형이 뭐냐면 215번부터 220번이에요. 한 두 개 정도 더 볼 것 같으니까 조금만 참읍시다, 여러분. 여기 보면 보통의 이제 문제들이 미지수를 주지를 않았어. 215번을 보면은 어떤 양수라고 했어. 수를 안 알려줬어. 216번을 봐봐. 얘는 더 심해. 두 개의 자연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의 차가 5래. 그러니까 두 개의 간격이 5인 거야. 217번 어떤 자연수에 제곱을 해야 했더니 잘못해서 두 배를 어떤 자연수라는 우리가 모르는 알파벳을 또 던져준 거야. 자, 218번부터 보자. 여기서는 두 개의 수를 주긴 주는데 연속하는 두 자연수라고 했어. 그러면 x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 자, 219번 연속하는 이번엔 두 홀수야. 홀수. 얘는 또 어떻게 잡아야 될까? 220번 연속하는 세 개의 자연수야. 이때는 또 x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 먼저 미지수를 선정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여기서 216번하고 219번 두 개를 볼게. 자, 216번에 보면 차가 5래. 216번 차가 5인 두 자연수. 자, 그러면은 두 개의 수 중에 어떤 애를 x로 잡아보면 좋을까? 여러분 이 책에서는 작은 수를 x로 잡으라고 했거든. 근데 큰 수를 x로 잡을 수도 있어. 얘들아, 그럼 큰 수가 x면은 작은 수는 얼마일까? 걔랑 5개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작은 수는 x 빼기 5가 돼야 되겠죠. y를 잡지 마요. y를 잡으면 큰일 나요.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계속 문제를 읽어보면 얘네들의 곱이 84래. 그러면은 x 곱하기 x-5가 84인 거야. 끝났지. 이거에 대한 2차 방식 풀면 됩니다. 여러분 적지 마세요. 왜냐면은 여러분 책에는 작은 수를 x로 잡으라 했거든.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쓰면 답이 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x가 제대로 나오긴 하는데 여러분이 구한 그 x가 이 문제의 답은 아니란 얘기야. 자,
다음에 219번을 볼게요. 여러분 연속하는 두 자연수라고 했다? 그럼 연속하는 수면은 내가 한 개를 x라 잡잖아? 그럼 나머지 하나를 뭐라 잡아야 되게? 연속하는 거니까 그 다음 숫자지. 그 다음 숫자면은 x 더하기 1이 돼야 되지 않을까? 연속하는 세 자연수라고 했으면은 내가 x로 잡았으면 그 다음은 x 플러스 1 그리고 그 다음은 x 플러스 2가 되겠지. 근데 가끔 가다가 숫자가 좀 커진다고 x하고 x 플러스 1 그리고 그 이전의 숫자인 x 마이너스 1을 잡는 사람도 있어. 그렇게 해도 돼요. 네. 어쨌든 연속하는 자연수는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자, 219번은 내가 이걸 얘기하고 싶었어. 연속하는 두 홀수거든. 연속하는 홀수. 이때는 우리가 값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 내가 하나를 x로 잡잖아. 그럼 나머지 하나는 얼마 하게? 그렇지. 이번 홀수니까 홀수 다음 숫자는 짝수지. 무조건 짝수잖아. 내가 여기다가 x 플러스 1을 해버리면은 걔는 짝수가 되는 거야. 근데 홀수라며. 그러니까 한 칸을 더 가야지. 이게 핵심입니다. 연속하는 홀수면은 x 잡고 한 칸 넘어가고 한 칸 더 넘어가야 돼. 그래서 이렇게 x 플러스 2까지 잡아야 연속하는 수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219번을 여러분이 직접 풀어보면은 이 x의 해가 가끔 가다가 두 개가 나와. 어떻게 두 개가 나오냐면은 짝수 한 개, 홀수 한 개가 나올 수 있거든. 그럼 여러분이 x를 누구로 잡았는지 난 x를 홀수로 잡았어. 그럼 x의 답이 설령 홀수랑 짝수랑 두 개가 나왔다 하더라도 짝수는 버리는 거야. 네, 그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겨보면 알겠지만 이 활용 문제가 생각보다 양이 많아요. 요거. 그래서 우리 좀 쉬었다가 39페이지 문제 한 개 하고 40페이지, 41페이지 문제들 한 두세 개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